네, 안녕하십니까. 뎁스 차트 이제 외야랑 불펜이 남았는데요. 외야랑 불펜, LG 트윈스가 자랑하는 최대의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공수에서, 공격에서는 외야수들이 정말 많이 기여를 하고 있고, 또 수비 쪽에서는 이 선발진에 조금 부족한 거를 불펜진이 너무나 완벽히 메워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남은 두 포지션 하면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좀 든든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외야수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특히나 이제 LG 트윈스가 외야수가 너무 많아서 외야수를 트레이드를 하는 게 어떻냐, 아니면은 외야수가 조금 교통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은 지난해나 최근에 봤을 때 2021년에도 어땠습니까? 홍창기만 외야에서 잘했고 나머지 선수들은 부진했는데, 거기다 또 부상까지 겹쳐서 결국에는 좀 타격이 망했죠, 완전히.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외야 쪽에서 이영종도 준비가 잘 안 됐고, 또 부상자도 계속 홍창기 선수가 다치기도 했고, 또 박혜민 선수 부진하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문성주 선수라든지 이재원 선수라든지 이렇게 네 번째, 다섯 번째 외야수들이 활약을 했기 때문에 공격력에서 커버를 할 수가 있었고, LG 트윈스가 가진 장점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던 데는 역시 외야수들이 3명만 혹은 4명만 필요한 게 아니다. 여러 명이 고르게 돌아가면서 144경기 레이스를 치르는 동안에 다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시즌에도 외야가 많다고 해서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이 외야수들이 언제 또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데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외야나 홍창기나 문성주 같은 선수들을 트레이드 한다 해서 좋은 선수를 받아오면 좋죠. 근데 외야수가 한 명 어쨌든 주전급의 선수가 빠지는 거니까 그 빠진 자리도 생각을 해야 돼요. 시즌 중에는 언제 어디서 또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뎁스를 또 갖춰놔야 되고, 또 작년에도 결국에는 이천웅 선수 거의 1군에서 못 볼 거라 생각을 했는데 잠깐 올라와서 대타로 좀 뛰지 않았습니까? 이영종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처럼 외야가 많다지만 주전급에 해당하는 선수들을 다른 팀에 보내기에는 아깝다는 이야기를 전제로 꺼내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즌 외야수 활약상 보겠습니다. 이 공격 WRC 플러스가 공격 생산력, WAR이 승리 기여도인데 이제 공격 부분만 따로 빼가지고 왔습니다. 김현수, 박혜민, 홍창기, 문성주, 이재원 선수까지 넣었는데 이 선수들 모두 공격적으로 뛰어난 시즌을 보냈다. 물론 이제 홍창기 선수는 골든글러브를 받았을 때 성적보다는 성적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다른 팀의 주전 외야수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어딜 내놔도 손색 없을 정도의 성적을 보여줬고, 박혜민 선수 FA 첫 해인데 잘해줬고, 김현수 선수 성적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또 기대 이상으로 문성주 선수나 이재원 선수가 잘 해주면서 이 5명의 선수가 정말 유기적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난 시즌은. 그리고 이제 올해 상황을 보면은 이재원 선수는 이제 1루로 가고, 오스틴 딘 선수가 들어오면서 홍창기, 박혜민, 오스틴 딘, 김현수, 그리고 여기에 문성주 선수까지 또 5명의 선수들이 유기적으로 게임에 나올 예정이고, 아마 기본적인 틀은 홍창기, 박혜민, 오스틴 딘의 김현수를 지명타자로, 또 김현수가 좌익수로 나올 때에는 오스틴 딘이 지명타자나 1루로 가면서 홍창기 선수가 또 우익수로 가는, 혹은 홍창기 선수 지명타자를 맡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문성주 선수가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대타나 혹은 스타팅 자원으로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1군급의 주전급의 외야수가 5명이 되고, 또 1군 백업이나 퓨처스에는 이천웅, 최민창, 신민재, 안익훈, 이주형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신인으로 이제 이준서 선수와 권동혁 선수가 합류를 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모든 외야수가 1, 2군에도 정말 많고, 또 신인 선수들도 들어왔기 때문에 이 정도로 운영을 하면 한 시즌 건강하게 이 기존의 주전 선수들이 부진해도 계속 나올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운영하는 거 외야는 건드릴 부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이재원 선수가 1루가 안 되면 외야로 갈 수도 있고, 송찬희 선수도 외야를 어느 정도는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어디까지나 그거는 플랜 B, C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외야가 구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명 한 명씩 뭐 스탯도 중요하지만 어떤 부분에서 2023 시즌 활약을 기대할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수 선수인데요. 김현수 선수가 지난해 여름에 부상 여파로 인해서 조금 부진하긴 했습니다만 전체 시즌 성적을 놓고 보면은 2021 시즌보다 장타가 훨씬 많아졌고 다시 리바운딩에 성공을 하면서 에이징 커브를 어느 정도 늦출 수가 있습니다. 이 에이징 커브에 접어드는 선수들은 점점 성적이 떨어지고 특히나 이제 파워가 많이 떨어지고 또 눈야구가 잘 되지 않으면서 전체적으로 타격 성적이 많이 떨어지는데 김현수 선수는 지난해 그 반대로 성적이 올라갔습니다. 장타율이 더 높아졌고 홈런도 20개 넘게 때려냈고 중간에 부진했을 때 좀 더 이 선수에게 휴식을 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이제 외국인 타자도 어쨌든 외야에 없었고 또 본인이 또 게임 뛰는 걸 선호해서 벤치에서 그걸 또 존중을 해줘서 나왔는데 올해는 외국인 타자도 외야에 있고 또 이 다른 대체할 선수들도 더 많아졌으니까 김현수 선수가 잔부상이 좀 있거나 할 때는 벤치에서 김현수 없이 경기를 시작해도 좀 이길 수 있는 팀이 돼야겠죠. 그러려면은 시즌 전체를 봤을 때 여유 있게 순위를 가져가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특히나 이 선수가 이제 다만 수비에서는 에이징 커브가 어느 정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수비 범위가 좁아지고 있고 또 수비로 나갔을 때 좀 잔부상도 생기고 그러나 수비에 나갔을 때 이 선수가 수비 나가는 걸 선호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타격이 지명타자로 나왔을 때나 뭐 일루로 나왔을 때보다는 훨씬 좋은 상황이에요. 지난 시즌 좌익수 출전했을 때 18개의 홈런과 OPS 0.908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아마 좌익수로 작은 구장 위주로는 많이 나올 예정이지만 이제는 점점 지명타자로 나올 때도 이 선수가 잘해야 좀 더 수비에서도 LG 트윈스가 넓은 잠실 구장을 홈으로 쓰기 때문에 박혜민이나 홍창기나 오스틴 린 이렇게 외야 수비가 김현수보다 더 좋은 선수들을 라인업에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명타자로 나왔을 때도 컨디션을 얼마나 유지하느냐가 김현수 선수 올 시즌 성적을 좀 가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또 김현수의 1루 기용은 일단 선수 본인이 원하지 않고요. 또 1루를 보다가 다친 적도 있고 타격 성적이 많이 떨어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언젠가는 가야 하지만 지금은 본인이 원하는 또 외야수로 뛰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외야수나 지명타자 쪽에서 이 선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박혜민 선수입니다. 박혜민 선수는 어쨌든 센터라인에서 뭐 오지환 선수와 함께 국가대표 센터라인을 구축했고 또 톱타자 역할, 테이블 세터 역할 잘해줬습니다. 그러나 이제 출루율 하락이 좀 아쉬운데 아무래도 이건 이 선수가 이번 타순에 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홍창기 선수가 루상에 있을 때 적극적으로 좀 치려는 성향으로 지난 시즌을 준비를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올해는 다시 1번 타자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여서 출루율 어느 정도 또 투수들을 끈질기게 괴롭히는 박혜민 선수의 능력을 보여주리라 생각이 되고요. 뭐니뭐니 해도 박혜민 선수가 잠실에 와서 좋았던 거는 3루타 개수가 8개로 늘어났다는 점. 한 시즌에 8개의 3루타를 기록을 했고 또 중견 수비 능력 몇 개의 캐치로 이 승리를 가져온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박혜민 선수는 당연히 또 팀에 필요한 선수고 또 LG 트윈스 기존 유형이 없던 새로운 선수고 시즌 중에는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왜 진작에 넓은 잠실을 쓰면서 이렇게 박혜민처럼 수비 좋은 선수를 기용하지 않았을까? 뭐 이대영 선수도 생각이 나면서 그동안은 뭐 공격력으로 외야 포지션을 많이 커버했다면 이 선수는 또 수비에서 또 보는 재미를 더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에 또 박혜민 선수가 커리어 처음으로 미국 전지훈련을 하잖아요. 몸을 더 잘 만들어서 본인도 생각하고 있는 이 4월의 부진한 기간을 좀 최소화한다면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박혜민 선수 활약도 기대해 보겠고 이제 세 번째 외야수는 홍창기 선수입니다. 홍창기 선수가 연봉도 삭감이 되고 또 골든글러브를 받았을 때보다 다치기도 했고 뭐 코로나에도 걸렸었고 전반적으로 이 컨디션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스트라이크 존이 넓어진 영향 때문에 본인의 장점인 이 눈야구를 잘 하지 못하고 조금 성적이 하락을 했는데 그럼에도 2022 시즌 출루율 5위를 기록했다는 건 여전히 이 선수의 강점은 가져간다. 이 루상에 가장 많이 나가서 뭐 밥상을 차리거나 혹은 클러치에서 해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거든요. 다만 이제 제가 가장 홍창기 선수에게 아쉬웠던 점은 다른 것보다도 장타율이 많이 떨어졌다는 게 아쉽습니다.
지난 시즌 홈런 하나밖에 없었고 2루타 개수도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장타율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 선수는 눈야구를 바탕으로 야구를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스트라이크 존에 아마 지난 시즌 충분히 적응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꾸준한 활약을 보이기 위해서는 또 강한 타구를 또 많이 보내야겠죠. 장타가 많이 늘어나야 되고 아직 뭐 나이가 많은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선수고 꾸준히 활약을 해서 지난해 후반기랑 포스트 시즌 때 부진했던 거를 올해는 좀 만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또 박혜민 선수 뒤에서 많은 또 찬스를 받아서 칠 홍창기 선수인데 지난 시즌에는 좀 장타가 좀 줄다 보니까 병살타 개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홍창기 선수가 올 시즌에는 좀 더 타구를 띄워야겠죠. 그래서 이 선수가 또 파워가 없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외야로 타구를 많이 보내서 클린업 트리오까지 잘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 역할을 홍창기 선수가 해주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랜만에 외국인 선수가 오른손 타자의 외야수로 왔습니다. 루 클리어 선수 이후에 이제 오스틴 딘 선수가 거의 뭐 한 18년 만에 외야 우타 외국인 선수로 왔는데요. 2005년도에 클리어가 그때 암흑기라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정말 좋은 활약을 해줬어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3할 3리의 타율에 15홈런 61타점. 오스틴 딘이 클리어보다 발은 느릴 거예요. 근데 이제 15홈런 정도 쳐주고 한 80타점 정도만 해주면 저는 대박이라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근데 큰 기대 안 하고 그냥 한 시즌만 잘 뛰어서 얘를 재계약해야 되냐 마냐 되냐라고 싸울 정도만 되면은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스틴 딘이 주로 우익수로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이재원이 1루로 전향했을 때 수비력 때문에 혹은 타격에서 좀 부진해서 1루수 자리가 빈다면 충분히 이 선수를 또 1루로 기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오스틴 딘 본인이 잘하는 게 좀 중요하죠. 네, 팀에는 또 미국 현지에서 바로 합류를 하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제 한국 리그는 또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뭐 마이너나 메이저에서 좋은 경력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에는 적응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오스틴 딘이 한 2년간의 외국인 잔혹사를 좀 깨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언제든지 주전으로 나올 수 있는 주전급 백업 문성주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 전반기 이 선수 없었으면은 LG 트윈스가 상위권 성적을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전반기에 3할 4푼 3리 그리고 출루율이 무려 4할 4푼 7리나 됐습니다. 정말 센세이셔널 활약을 보여줬습니다만 후반기에 정말 부진했고 이 선수가 사실상 지난해 풀타임이 처음이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라 생각을 해요. 9월에 1할 4푼 9리밖에 치지 못했거든요. 특히나 이 규정 타석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는데 규정 타석에 들어섰으면 뭐 타격왕이라든지 골든글러브라든지 뭐라도 좀 이 선수가 연말에 더 즐거웠을 텐데 요 규정 타석 진입을 앞두고 부진에 빠졌던 게 너무 아쉽고 또 부상까지 겹치면서 아쉬운 시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난해처럼 항상 준비를 해야겠죠. 언제 외야수가 빠질지 모르고 또 에이징 커브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부진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선수는 항상 라인업에 이름 올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언제든지 또 출전을 할 뭐 대타로든 대주자로든 대수비로든 나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문성주 선수이기 때문에 또 이 선수가 맨 끝에 지명이 되고 난 이후에 노력으로 1군까지 올라온 선수이기 때문에 나이도 아직 어리잖아요. 그래서 더 기대가 되고 또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성주 선수가 신데렐라처럼 지난해 등장을 했는데 올해는 좀 더 지난해 전반기만큼의 퍼포먼스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성주 선수까지 거의 뭐 주전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문성주 선수가 해줘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퓨처스 외야 그리고 이주영 선수가 합류를 하는데요. 퓨처스 외야수들은 1군에 오면은 백업 정도로 기대를 할 수 있을 때 아니쿤 선수는 수비에 강점이 있는 선수고 이천웅 선수와 최민창 선수는 대타로 또 뭔가 컨택이 필요할 때 이 선수들을 좀 부를 수가 있고 신민재 선수는 대주자로서의 활용도가 있는 선수입니다. 1군에서 쓰기에는 뭐 주전으로는 조금 용도가 한정적일 수 있지만 어쨌든 이 스페셜리스트가 필요할 때는 이 선수들도 대기를 하고 있어야 하고 또 퓨처스 경쟁으로 눈을 돌려보면 신인인 이준서 선수와 권동혁 선수가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신체 조건이 좋고 컨택, 파워, 주루, 수비 그리고 어깨, 송구까지 고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재미있는 또 신구 경쟁이 예상이 되고 2월 말에 이주영 선수가 복귀를 하는데 아마 외야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주영 선수까지 함께할 또 외야진의 아주 경쟁 구도가 재밌을 것 같습니다. 퓨처스에서 일단은 경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주영 선수도 아마 몸을 좀 더 만드는 기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5월이나 뭐 6월쯤에는 1군에서도 퓨처스에서 잘한다면 부름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외야수 정말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많은 선수들 소개를 해봤습니다. 자, 뎁스 차트 외야수 편 마칠 시간입니다. 항상 누군가는 골든글러브를 받고 리그 최정상급의 활약을 보여줬던 LG 트윈스의 외야수들이었습니다. 올해도 이 외야에서의 활약은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야 하는데요. 모든 선수들이 다 재기량을 발휘해서 다른 팀들이 부러워할 만한 풍성한 외야진이 모두 다 좋은 활약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